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허입니다. 01강에 이어서 건축 시공 총론 2 아키텍처 컨스트럭션 서머리 2입니다. 03주차 02강 건축 시공 총론 2 그리고 지난 1강에서는 총론 1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했고요. 지금 좌측 위에 보이는 영상물이 건축 시공 총론 2 공사 계약 관리에서부터 공사 관리까지 02강 강의 내용 요약본이오니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시공 전체 콘텐츠 목차를 보시도록 하죠. 전체적인 목차는 총론, 토공사, 지정 및 기초, 철콘, 철골, 벽돌, 부록, 석, 방수, 타 및 미장, 창호, 유리, 커튼홀, 금속 및 도장공사 13장의 수장공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01주차 총론 1강은 건축 시공의 개요, 그리고 둘째 입찰제도 01강이고 02강에서는 공사 개 건축 시공 총론입니다. 아키텍처 컨스트럭션 서머리 밑에 내용을 볼까요? 다음 장 영상물은 본론 내용으로 총론 1과 총론 2로 구분하여 01강에서는 첫 번째 건축 시공 개요, 두 번째 입찰 제도, 02강에서는 3 공사 계약 관리, 4 공사 관리로 나누어 건축 공사의 총체적인 개념을 잡아가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시고 총론 요점을 볼까요? 첫 번째, 건축 시공은 건축주의 의도를 설계도서와 설계자가 설계도서화시켜서 좋고 헐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환경적인 건축 행위를 하는 이것을 우리가 건축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와 서브 컨트랙트 하도자, 그리고 감리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건축의 3요소 구조 기능 및 대단히 중요한 건축의 3요소 구조 기능 및, 그리고 건설 사업 수행 절차는 기획 설계, 입찰 계약, 시공, 유지 관리, 이 사항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부적인 용어들은 나중에 뒷장에서 보시고, 네 번째 현대화 조건 3에서 다섯 번째 입찰 순서는 공고 현장 설명 입찰 낙찰 계약입니다. 여섯 번째 입찰 제도와 낙찰자 선정 방식과 일곱 번째 계약 방식, 여덟 번째 공사 관리 품질 원가 공정 안전 환경 관리, 이 네 가지 사항 여러분들 총론의 요점 사항을 눈여겨봐 주시고요. 01강에 이어서 공사계약 방식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그림 전통적인 계약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전통적인 계약 방식으로 해오던 이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발주자가 있죠. 그리고 발주자는 이제 설계자에게 설계를 의뢰를 하면 설계 도서에 준해서 원수급자 즉 시공자가 선정이 되죠. 시공자는 하수급자 서브 컨스트럭터들 즉 미장, 조적, 방수 이러한 업체를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일부 공사는 직영 공사를 합니다. 전부 하도급업자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전통적인 계약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 볼까요? 전통적인 계약 방식은 기본 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 본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 설계와 본 설계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해서 준공이 되는 이 전체 소요 기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새로운 계약 방식이 나왔죠. 패스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 설계와 동시에 공사 착수를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토공사 설계가 끝나면 시공회사가 먼저 토공사 시공 작업으로 들어가면 그 토공사 시공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기초공사 설계가 마쳐지면 바로 토공사 마친 후에 기초공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래킹의 방식은 본 설계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 방식으로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우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계약 방식에 따르면 기본 설계 기간, 그리고 본설계 기간, 시공 기간, 이 프로젝트의 소요 기간이 길어짐에 반해서 패스트트랙 방식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패스트트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계약 방식 우측을 봅니다. 직영 방식,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죠. 뭐 발주자나 시공사가. 그리고 도급 방식에서는 봅시다. 도급 계약 방식에 일식 도급, 분할 도급, 공동 도급, 그리고 도급 결정 방식, 도급 금액 정액 단가로 준다. 그리고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한 방식들로 아래 세부사항을 보도록 하죠. 직영 방식의 정의는 건축주 자신이 재료 노무자를 고용해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하는 공사제도 방식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공사비가 좀 정제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공사는 아주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직영 방식 그림을 보죠. 발주자가 설계부서, 시공부서에서 이 직접 하도급자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영하는 거는 직영 공사를 해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거. 그리고 일식 도급 방식은요, 보십시오. 발주자가 이 설계가 나오면 한 업자에게 종합건설 회사에다가 모든 공사를 일식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행정 업무가 간단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있던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일식 도급 방식에 보시죠. 공사 전체를 한 도급자에게 맡겨 일괄 시행시키게 함으로써 일괄 도급 혹은 총도급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장점보다 단점을 볼까요? 건축주의 의향이나 설계 도서의 취지가 충분히 이행되지를 못하고 시공자의 이윤 가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대되고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일식도급 방식. 아주 뭐 행정 절차는 쉽습니다. 시공사에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때문에. 자, 분할 도급을 볼까요? 우측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공정별 분할, 공종, 공정, 공구, 직종, 공정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분할 도급의 기본 모식도입니다. 프로젝트를 A회사, B회사, C회사라고 나눠주는 것이죠. 4대강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공정별은 이 프로젝트를 주공사, 뭐 설비, 전기 이런 식으로 공정별로 나누는. 그리고 공정은 보십시오. 정지공사, 뭐 구체공사, 마무리공사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업체들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구별은 아까 얘기했듯이 A 공구, B 공구, C 공구로 분할해서 주는 거. 그리고 직종별, 공정별 분할 방식은 설비공사는 설비업체, 구체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 이제 뭐 주공사는 마감공사는 이제 건설 뭐 인테리어 업체를 준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서 주는 조인트 벤처 공동 도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정의는 그 시공자의 기술 자본 및 위험 부담 등을 서로 두 회사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대구에서 어떤 큰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서울에 삼성종합건설이 들어오면 우리 그 지방에 있는 이 군소업체를 조인트 벤처를 해서 같이 들어와라 해서 이제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공동도급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이행 방식, 분할 이행 방식, 주계약형 방식 그림을 보도록 하죠. 공동이행 방식입니다. 프로젝트에 A 회사의 60%, B 회사의 40%를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분담 이행 방식은 A 회사는 각 공사 분담 골조를 해라. B 회사는 그 마감 공사를 해라. 분담 이행을 시켜요. 그리고 주계약형은 우리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버즈 칼리프 공사, 삼성건설에서 주계약 업체로서 모든 것을 연대 책임지고 버즈 칼리프 공사를 해. 서류 정리, 재반 그 행정 업무를
현지 업체에다 맡기는 이런 이제 형태를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페이퍼 조인트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A 회사가 주 계약 업체예요. 그리고 이 B 회사는 서류상 공동 도급으로만 해놓고 이익을 일부 이제 배당시키는 이런 형태를 페이퍼 조인트. 그리고 뒷장에 나오는 정액 도급은 총 공사비가 320억이면 이 320억 공사비를 확정을 지어서 총액으로 업체에게 주는 것을 정액도급이라 하는데 요건 뒷장에서 나오겠네요. 자, 정액도급 이걸 얘기했죠. 총 공사비를 확정하고 발주 공사와 동시에 공사비가 확정된 업무가 간편하다. 장단점 볼 필요 없습니다. 정액 일식 도급하고 같은 얘기죠. 단가 도급은 일단 공사가 급해요. 그러니까 총 물량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체하고 단가 계약만 하는 거예요. 시멘트가 1000포 들어갔다. 그때 이제 이 단가 계약을 한 걸 곱해서 공사비를 정하는 이러한 형식이죠. 그리고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 도급 방식은 자, 그림을 볼까요? 단가 도급은 물량에 대한 단가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수량을 정산해서 공사비를 확정한다. 그리고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 방식은 보수액만 몇 프로를 주겠다는 이것만 정해놓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은 이득금 10%, 그래서 110억을 주는 이런 방식이 이 개념이죠. 실비정산 보수 방식이에요. 이 방식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다음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입니다. 턴키, CM,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BOT, BTL 많이 나오네요. 파트너식 방식 하나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턴키, 자, 설계, 시공, 일괄 계약 방식입니다. 이게 턴키가 뭐냐 그러면 그림에 보십시오. 시공사가 공사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건축주에게 설계와 시공까지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턴키 방식 많이 하죠. 설계할 시간도 없어. 발주처에서 이 시공사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들어와라. 그 건설업체는 그 이제 하도업체를 데리고 와서 공사를 완료 지어요. 가장 큰 단점은 보십시오. 건축주의 의도와 설계의 우수성 반영이 불가하다. 왜? 턴키 방식이니까 시공사가 설계까지 다 해서 들어오니까 건축주의 의도보다 시공사의 이문에 집중 단점들이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참여의 기회조차 없는 이런 방식이죠. 종류는 설계 시공을 한다든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턴키 방식이 나눠져 있다. 자, 그 다음은 CM, 컨스트럭션 매니저 방식이죠. CM 방식, 우리가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건설 사업 관리 방식이라 하면 보십시오.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 업무, 감리, 평가, 사후 업무, 이 전체를 한 업체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책임지고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CMO, CM 매니저라고 하는데, 뒤에 개념 그림을 보죠. CM 발주 방식의 이전에는 건축주가 설계를 해서 설계자에게 설계를 시켜서 시공을 맡기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자, 이제는 이렇게 돼요. 건축주가 CM을 선정을 하죠. CM사를 선정해서 CM사가 이 설계자, 시공자를 관리하, 이 CM이 전체적인 이제 컨트롤을 해주는 이 방식이 우리가 얘기하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CM 방식은 기획,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CM 방식에 여러분들 요 중요합니다. P, 월급만 받고, 즉 수수료만 받고 이제 CM을 봐주는 형태가 CM4P. 그 다음 CM at risk는 이 CM사가
공사 시공까지 설계까지 다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CM at 리스크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시공자 CM 방식, CM at 리스크는 그 생선을 고양이에 맡긴다는 이런 이제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주로 CM4P 수수료를 받고 CM 뭐가 이 관리해주는 이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선진국에서는 CM at 리스크로 갑니다. CM사가 다 맡아서 전체적인 공사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SOC 사회간접시설, BOT, BTL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BOT 빌트 건립한다. 그리고 오퍼레이트 운전을 한다. 그래서 넘겨준다. 자, 시공사가 이렇게 하죠. BOT 대표적인 이 BOT는 대구 역사를 시공한 롯데건설 BOT 공사로 우리 대구 역사를 시공했죠. 모든 이 공사비는 시공회사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빌트했죠. 그래서 이 시공 대구 역사를 오퍼레이트 이제 운영을 해요. 여기 극장, 뭐 쇼핑센터까지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 10년간 운영을 해서 이 공사비를 다 빼먹는 것이죠. 빼먹고 난 10년 후에는 트랜스 넘겨준다. 어디로 넘겨? 이 발주자, 철도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준공 후에 소유권이 일단 이 BOT는 민간에 있다는 것이죠. 롯데건설에 있다가 10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 발주처로 넘겨주는데, 문제가 뭐냐?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때, 중간에 운행을 부도가 났다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전부 BTL로 해요. 자, 건설회사가 롯데건설에서 먼저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철도청으로 예를 들어서 먼저 트랜스포 넘겨줍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제 이 건물을 리스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공사비를 조달합니다. 100% 자금을 융자회사에서 대주기 때문에 시공사가 전혀 그 돈이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군공사라든가 학교공사들이 전부 BTL 이 공사로 BTL 공사로 입찰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은 어디가 됩니까? 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공사들이 주로 BTL 방향으로 흐르고, BO와 BTO는 간략하게 좀 보면 소유권이 시공사 민간에 있고, BTO는 민간 자금 조달과 시설 준공한 후에 시설물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방식 시공사가, 그리고 BTO는 민간의 그 자금 조달과 시설 준공을 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시킨 다음에 민간이 일정 기간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예. 그래서 밑에 요 그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 파트너링 방식입니다. 요 기존 방식은 일반 건설 업체가 전문 건설 업체를 데리고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파트너링 방식은 이거 이제 발주자 밑에 일반 주계약자하고 전문 건설 업체가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파트너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다음 성능 발주는 발주자가 성능만을 제시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몇 킬로와트의 그 원자력 발전소의 성능만을 제시를 하면 시공사가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그 성능에 맞는 요구사항을 실현하는 이 방식, 성능 발주 방식, 원자력 발전소를 대표적인 예를 보면 되겠죠. 자, 이제 4번의 마지막 공사관리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공사관리의 정의는 여기 건축물을 좋고 퀄리티 싸고 코스트 빠르고 스케줄이죠. 그리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이 전체 좋고 싸고 빠르고 안전하게 건립을 하는 목적물을 만드는 이 행위를 공사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밑에 OM 재료, 인력, 장비, 공법, 이 자금 OM을 가지고 품질, 원가, 안전, 공정
네 가지 공사 관리를 해서 이제 어떤 목표, 적정 품질과 적정 수량, 적정 생산, 가격, 시간을 산출해 내는 이 방식을 공사관리 모식도 있죠. 그래서 주요 관리 방식은 품질, 여러분들 정도 높은 양질의 품질 및 적정 품질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원가 관리, 기업 존립 목적인 이익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원가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 관리는 주어진 공기 내에서 공기 단축하면서 공사를 완공시켜야 되죠. 공사가 지연됐을 때는 연체료를 무는 낭패를 당하시고, 그 다음 안전 관리는 환경을 보존시키고 건축물의 안전, 여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사를 완성시켜야 되는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 그 중에서 먼저 퀄리티 컨트롤 품질입니다. 정의는 품질에 대한 요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운영 기법 활동, 품질 관리의 순서는 PDCA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획, 실시, 검토, 시정. 그래서 밑에 이 데이밍 서클을 보십시오.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 이제 플랜을 세우고 또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체크를 해서 이제 시정을 해서 한 단계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데이밍스 서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품질 보정, 퀄리티 어슈런스, 그리고 토탈 퀄리티 컨트롤, 전사적 품질 관리. 이제 현장에 지금 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품질 관리 방식이 전사적 품질 관리 방식이고, 요 한 단계 더 나가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경영, 그리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품질 관리 방식이. 자, 그리고 이제 원가 관리 방식은, 원가 관리의 목적은 최소의 경비로 공사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시공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 예산과 실공사로서 원가를 비교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적정 원가로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이게 이제 시공사로서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원가 절감이죠. 자, 그래서 원가 절감도 역시 아까 그 PDCA 데이밍 서클이죠. 여기에 준해서 PDCA 예산 편성, 원가 통제, 원가 대비 조치를 해서 원가를 절감시켜야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가치공학. 자, 보십시오. 벌써 이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밑에 보십시오. V 이꼬르는 C분의 F예요. 최저 비용 개념으로 전 작업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적 연구에 쏟는 조직적 노력이나, 표를 보면 원가 가치는 비용분의 기능,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기능은 똑같은데 원가를 절감시키면 가치가 올라가죠. 원가가 높아지면 가치가 다운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품질의 옷을, 가격을 흔하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애비용 보십시오. 유지관리비와 건설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도표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은 원가가 올라가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죠. 원가를 적게 투자하면 부실공사가 돼서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C1과 C2의 곡선을 적정한 그 공사비를 투입을 할 거냐, 이것이 바로 토탈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생산 코스트와 사용 코스트를 적정한 기준, 이 기준이 바로 토탈 코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애 비용은 초기에 공사비를 많이 투자를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초기에 그 공사비를 적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그 하자 보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떤 이제 적정한 코스트로 투자를 할 건가, 이것이 바로 우리 LCC, C1 플러스 C2
C2에서 토탈 코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은 이 시공 단계보다 기획 단계에서 이 원가 절감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EC 종합 건설업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로봇화 성역화 운동을 위해서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역화라고 그러죠. 라벌 세이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로봇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일을 붙이는 로봇, 이것을 타일봇, 도장하는 로봇, 도장봇 로봇화, 그리고 PMIC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첫자를 따서 PMIS라고 하는데 정보관리 통합 시스템이에요. 이거 이제 월드컵 경기장의 공사를 중앙 통제소에서 매번 각 현장마다 이 컴퓨터로 연결해서 정보관리 통합 시스템을 한 월드컵 경기장 PMI에서 적용의 예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공정관리입니다. 공정관리는 여러분들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 공정표를 작성하는 서울 도곡동 삼성의 타워팰리스 현장 공정표죠. 그래서 우측에 행선식 공정표가 있고 사선식 공정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 크리티컬 패스라고 해서 CPM 공정표를 컴퓨터로 다 합니다. 네, CPM 공정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 칸트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 CPM 공정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CPM 공정표 계산의 예입니다. 자, 여기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장 긴 공정, 그래서 요 이제 크리티컬 패스라고 합니다. 가장 긴 공정을 우리가 CP, 즉 주공정선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선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봅니다. 5일, 18일, 19일. 그죠? 23일에다가 19일 해도 44일보다 짧죠.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가볼게요. 29일에다가 15일 또 하니까 44일. 결국은 1번, 그리고 여기 5번이 빠졌네요. 5번, 6번으로 가는 이 CH의 공정이 44일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긴 공정을 우리가 44일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이제 세부적으로 44일을 구하는 요 방식들은 향후에 여러분들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공정표를 우리가 이 S커브 바나나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그 공정계획선에 플러스 마이너스 5%이 형태가 바나나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형 공정이 플러스 마이너스 5% 해서 이 바나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표에서 바나나 곡선, 여러분들 이 S곡선이라고 해요. S자. 환경 및 안전 및 환경관리 여러분들 그림에서 봐주면 됩니다. 현장의 그 안전관리 종합 게시판, 현장의 안전장구의 일부들,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의 그 조직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안전관리의 조직들, 직계 참모 조합형, 그 다음 재발생 요인, 우측의 환경관리 현장에서 최근에 환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또 받침으로써, 그죠? 무조건 그 폐기물 저감, 재활용. 우리 코로나 전국도 결국은 하늘에서 이 환경에 대한 우리 인간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옴으로써 황사도 없어졌잖아요. 공장들이 가동이 스톱이 됨으로써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죠. 이 폐기물을 저감해서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폐기물, 그다음 소음, 진동, 대기 오염,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해서 무제를 달성을 해야 되겠고, 제일 마지막이 건설 현장에서 나는 이 쓰레기 더미를 보십시오.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데 반드시 폐기물 업자에게 맡겨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지,
뭐 중간에 파묻는다든가 현장에 이렇게 해서는 큰코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장 퀴즈로 다음 장 퀴즈방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02 자, 02강 퀴즈방 그림 1과 그림 2 OX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림 1 설명은 조기 착공 방식인 패스트 트래킹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네, 정답은 5죠. 설명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2 설명은 품질 관리에서 데밍 서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설명으로 품질의 정도를 한 단계씩 높여나가는 모식도이다. 정답은 5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기공개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영유 댓글 퀴즈 풀이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 그 강의 청취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02강 여기까지.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 그림